자, 하겠습니다. 예. 가벽까지 설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 중단했죠. 예, 했죠. 결국 이제 MBC 빌미로 대통령이 아주 그냥 하기도 싫고 귀찮았던 것을 그냥 싹 홀톨 털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여당 사람들은 이제 사고 칠 거 없네, 좋네 이런 얘기 좋아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도리어.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울고 싶은데 뺨한테 때려준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빌미가 없었던 거죠. 도어 스티핑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가지고 용산 옮기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도어 스태핑이에요. 소통하겠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청와대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꼽았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랬는데 도어 스태핑 하자마자 계속 논란이 있어서 도어 스태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서도 싫어했어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심지어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 보면 천공까지 나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뭐 이렇게 자주 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6월이거든요. 그때 6월에 잠깐 멈췄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럼 네. 소통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소통을 멈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또 멈출 수도 없고 핑계거리는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거죠.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다가 잘 됐네 이번에 MBC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기주 기자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질문한 거 가지고 저는 슬리퍼 신고 질문했죠? 아니 슬리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질문하고 질문을 슬리퍼 신고 하든 맨발로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은미 씨는 맨발로 노래 부르거든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럼 아니 그 예의가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디너쇼 하는데 맨발로 노래 불렀어. 그럼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발레리나 무용수가 있어요. 현대무용. 그 사람은 맨발로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춤추는 근데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지적할 걸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적할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런 걸 지적하잖아.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슬리퍼 신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았죠. 기자들 다 슬리퍼 신고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질문하고 들어가서 또 기사 그러니까요. 쓰고 이러는 거.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문제를 삼? 예의가 없대. 예의 범절이. 무슨 기자가 예의 범죄를 따라서 질문을 해요? 대법원실에 기자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기자들 다 고청 기자들이거든요. 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 사람들 막 수건 목에 두르고 있다가 나와서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적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려면 뭐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지. 교수님, 그래도 예?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조선일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례하다고. 웃기죠. 뭘 무례하는데 기자는 무례한 거야 원래. 무례하게 묻는 거예요. 아니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질문을 하라고 기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권력기관에 또는 대통령에게 편안한 질문 정말 아부성 질문 또는 홍보성 질문하려고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왜 있는 거예요? 기자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권력이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언론의 눈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국민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 하라고 언론사 기자는 하는 건데 기자가 그 불편한 질문하는 거를 그게 예의가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부러 뒤통수 얘기했어요? 본인이 들어가니까 뒤통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봐요. 앞에 얘기했겠지. 아니 예를 들면 악의적이다. 이게 악의적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왜 뭐가 악의적이라는 겁니까? 그럼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건데 그 찰나에 들어가 버렸어.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얘기한 적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럼 그날도 그러면 되잖아. 아니 왜 그냥 삿대질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난다고요. 이게 그렇죠.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예. 아닌데. 예, 예의 말씀하세요. 범절 없다고 예, 저한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태질한 손을 그러니까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질문하라고 질문하는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질문하라고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맞아요. 질문한 걸 예의 없다고 얘기하고. 아니 뭔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냐고 기자가. 그리고 뭐 예의가 없었어요?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죠? 이 말이 뭐가 예의가 없는데 대체. 대통령님 악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악의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다 들어가 있어 이미. 그게 다 집에 가버려.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미 다 총총 사라져버리고 자기 허공에다 대고 진짜 말하는. 답답해 죽겠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그 신년 기자회였나요? 맞아요. 그 경기신문인가? 그 여자 그분이 나중에 국민의힘 국민의 대변인. 대변인 됐죠? 네. 네, 그 여자분이 대통령 그 성과도 안 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근자감. 나오는 겁니까? 이따 이 말을 정말 했었죠. 그 예의 없죠. 그랬을 때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야 훌륭한 기자다.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얘기해놓고 그랬었죠. 예. 지금 이제 와서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거보다 몇 배 지금 나이스하거든요. 더 문제는 이거예요.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언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기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협회에서 그렇게 성명을 냈죠. 네, 갈등을 조정하고. 그렇죠. 왜냐면 왜요? 왜냐면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도 웃겨요. 세 가지 건을 줬어. 자, 요렇게 징계를 하세요. 딱 이게 가이드라인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니네한테 내가 물어볼게. 그렇지만 나는 이걸 원해. 그래 세 가지. 딱 말했죠. 선택을 세 가지만 줘. 네. 선택이 10가지도 없고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자단에서 서로 논의해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 셋 다 이상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기자단이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니까 서로 막 의견이 대립됐나 봐요. 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안 냈어요, 아예. 우리 의견 못 내겠다. 그럼 기자단에 뭐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진보 보수 언론이 나눠가지고 그런 얘기 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뭐 보수 언론 쪽에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징계하는 쪽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간질 시키는 거지. 이게 기자들 니들이 알아서 해. 하나 던져주고, 자, 세 가지 조건이야. 이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러면 일반 기자들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논의해서 뭔가 결과를 내도록 만들어줘야지 가이드라인 주면서 이 중에 하나를 하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황당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MBC 광고 주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이 MBC 박문진 이사진 다 힘시켜야 된다. 또 비대위원이 그따위 말 했는데 이번에는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말도 안 MBC 되는. 민영화는 왜 나오는 겁니까? 왜냐면요. 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박문진이 갖고 있는 70%의 주식을 이제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영화를 하면 누가 들어오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요, 현 정부의 뭐 이런 표현, 가까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민영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누가 선택하면 방통위에서요. 방통위 심사를. 네. 방통위 심사를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방통위를 하고 있어. 세 명이. 두 명은 지금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네. 사람들이고, 현재는 그렇지만 8월 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럼 민영화 시작하고 심사 들어가면 8월 이후에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이 생겼습니다. 4개가. 그때도 CBS도 그때 한다고 얘기했고요. 경제신문들도 몇 개 한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다 떨어지고 어디가 돼? 조중동, 매경. 4군데 다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영화하면 그 정권, 민영화하는 당시의 정권에 가까운 뭐 기업이든 또는 친근한 기업이든 성향이 보수적이든 이런 뭐 기업가든 아니면 신문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거예요.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게 YTN이잖아요. 그렇지. YTN 지분은 지금 한국전력이 21% 정도 가지고 있고 마사회가 9%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30%를 전량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한국경제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이 정경련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럼 언론에 지금 나오고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이제 그쪽 라인은 완전히 글로 돌아서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모든 방송국이. 그렇게 될 수 게다가 있다는 지금 거예요. CBS도 사장님이 계속해서 맞아. 그 이상한 사장이 행동하고 그 있잖아요. 막 이상하시대? 기사를 삭제하고 네,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거 다 없애라 그러고 날리면 바이든 다 삭제시켜버리고 아주 알아서 스스로 기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기정 통부인가요? 인터넷 망? 네, 인터넷 망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라 뭐 이런 그 통신 회사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만 하고 제대로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주파수. 할당했던 주파수를 다 맞아요. 걷어들이겠다. 그런 그리고 얘기했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좀 그랬어요. 그거 하나 새로운 정말 사업자. 엄청난 그렇죠.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역시 자기네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 아니냐.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지금 온 곳곳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민영화로 가고 있는 거지. 야. 그러니까 결국은 민영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넘겨주고 그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 보훈을 받은 거잖아요. 종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편에게 그런 종편 4군데가 그렇게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금 종편 네 기억나시죠? 군데가 다 보수인데. 그렇죠. 보수적 성향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장이 뭐냐면 당시에요.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 탄생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기여를 했는데 이거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법 바꿔가지고 미디어법 개정한 다음에 종편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때 전면 나서 반대했어요. 반대를 네, 했습니까? 네. 피해는 얼마나 당하죠. 그래놓고 지금은 종편 못 나간다고 슬퍼하죠 또. 다 잘렸죠. 연락 주시기 아이러니입니다, 바랍니다. 아이러니. 연락 주세요. 연락이 없네. 자 어쨌든 네. 그건 그거고.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되는 사람들은 다 억압하고 탄압하고 날려버리고 예? 본인들에게 딸랑딸랑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집단과 회사와 산업만 다 남겨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니까 가능한 거지. 와, 그러니까 이제 검찰권과 뭐 사정권, 경찰권 뭐 다 자기네가 접수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와, 정말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너무 대놓고 탄압을 해요. 저는 이런 정부를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요. 독재 정부에서도요. 예전에는 눈치 대놓고는 보면서 안 했어요. 했다, 눈치 보면서 뒤로 하고 몰래 하고 아니면 그냥 했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용기 탑승 안 시키고 예컨대 광고 막 압박하고 민영화 압박하고 얼마나 기자들이 압박이 되겠어요. 그 언론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자들은 힘들... 압박이 안 되겠지. 사주들이 압박을 받겠지. 뭐 그렇기도 회사, 하고 기자들도 언론사 사장들이. 그러면 또 기자들을 또 압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 쓰는데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본보기가 되잖아.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쓸 수 있겠냐고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MBC하고 유튜브만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근데 진짜 저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이게 이 기조가 우리 대통령의 성격상 이렇게 막 해서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좀 잘못했나? 그렇게 혹은 이 사람 좀 생각하지 달랠까 하면서 조금 방향을 선회하거나 네. 다른 방식을 쓰는데 우리 대통령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니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까불어?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어? 나 기분 나쁘게? 더 죽여? 이렇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뒤에 약간 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면. 사람들이 말할 때 전부 다 좀 그래요. 이렇게 좀 이러면 많이 써요. 내가 딱 봤더니 천하람 뭐 김용태 이렇게 좀 자칭 보수 중에서 좀 청년 보수라는 사람들은 좀? 말할 때요.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조금 말 되게 그러시나. 많이 써요.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을 얘기해놓고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하나를 이제 넣는 거. 내가 우리도 좀이라 좀, 말했었다. 우리도 좀을 써야 돼. 좀 그래서. 씁시다. 네.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럴 있어요. 것 같기도 하다. 그럴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도대체 있을 수 말할 없는 자유도 일이죠. 없어 이제. 우리는 좀을 넣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좀스럽게. 인쇄물도 인쇄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그렇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요. 이제 대장동 이슈인데요. 예. 유동규 씨가 이제 폭로전 하고 나서 남욱 변호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대장동 폭로전에 가세를 했습니다. 예.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4억 원을 최소한 건넸다. 이런 얘기했고요. 예. 중앙일보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 남욱 변호사의 말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 쪽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35억에서 40억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에요. 그 액수를 생각해봐요. 액수를. 이 사람이 진짜, 이분이, 네? 아니, 왜냐면 40억이 넘는다.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좀 같네요. 그러니까 천화동의 1호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저수지에 묻어놓나, 우리 쪽에다 묻어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수지에 갖다 놨어요? 돌멩이 묻어가지고? 차명으로 맡겨놓는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환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40억이 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욱 변호사 말은 다 전문이잖아요.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 거나 직접 전달한 게 아니고 본인은 유동규까지만 전달이 됐고 다 이거는 김만배 씨한테 들은 얘기다. 유동규 씨한테 들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전달했다는 것도 어제 뭐 언론 기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말하기를 유동규랑 같이 앉아있는데 유동규가 돈 받고 저 옆방에 가가지고 형님들 어르신이라 근데 형님이라고 높으신 분들 한테 전달해줬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그 당시 유동규 씨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뭐 높으신 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잖아. 그게 이재명일 거다. 예컨대. 그게 정진상 김용일 거다. 라고 추측을 본인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주는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것도 아닌 건 증거로서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채택할 가능성이 직접 전달했거나 직접 그 얘기를 들었거나 본인이 직접 뭐 예를 들면 현장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의 증언은 어느 정도
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그리고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재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라고 계속 네, 아직까지도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누구 말을 믿냐고? 본인 거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뭐 나쁜 사업도 아니고 그냥 이득을 네.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남욱 씨처럼 이재명 시장은 뭐 12년 동안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와서 그런 얘기도 들어오자마자.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장 할 때 나무기가 거기 껴있다는 것을 알고 아 그러면은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로비나 이런 불법을 좀 저지를 가능성을 참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 바꾸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1등을 하고 있었다. 근데 잘 1등 아시잖아요. 아니었죠. 그때 네. 1등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격차도 거의 근소한 경우도 많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입국할 때 그러면 이재명이 계속 1등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더 많이 앞장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재명 당시에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원래 윤석열 라인이랑 친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랑 친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영수 특검이 원래 친했잖아요. 아, 그리고 예. 남욱 변호사도 그쪽 라인으로 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라고 사실은 원래 우리는 생각을 그러시구나. 했겠죠. 이재명 시장하고는 안 맞죠. 성향 자체도 안 맞고 일을 같이 한 적도 없을걸요. 자, 김만배 어쨌든 씨는 이제 우려는 유동규 남욱은 나오자마자 이제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했던 말들하고 다르게 김만배 씨는 과연 어떨까요? 김만배 씨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아요. 김만배 씨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말이 없고 예. 내부적으로 그 돈 관리를 직접 한 사람이 김만배 씨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나오겠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남욱 변호사는 전부 다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니까 김만배 씨가 만약에 이걸 다 부인해버리게 되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질 수도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유동규의 진술하고 본인 진술하고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김만배 씨 계속 반대 김만배 씨 얘기하면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검찰에도 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김만배한테도. 있겠죠. 예, 왜냐면 지금 남욱이 하는 말이 남이 내 징역 대신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그 말은 얘기는 징역 살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징역 얘기하면. 살지 않게 해주마라고 해서 누군가랑 얘기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얘기도 하나 할까요? 아주 네. 짧게. 네. 당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네. 30 윤영찬 의원이 내달 이낙연 전 대표 만나러 뉴욕 간다는 얘기고요. 네. 뭐 물론 본인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분당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일부러 이재명 대표 흔들어서 여기서 빨리 조기에 물러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 선우 윤영찬 두 분의 저런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이 제가 볼 땐 두 분도 검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작정을 하고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누구한테 도움을 주냐?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결합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총선 앞두고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단일 대우로 가도 지금 검찰과 대응해서 이 검찰은 어쨌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겨낼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뭔가 또 이낙연 전 대표 찾아가 가지고 뭔가 다 또 분당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갑니까, 전 대표를? 저는 정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고 자꾸 이러니까 분당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저는 실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해서 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본인들이 탈당할 수 있고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분당이 돼가지고 무슨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 보수 언론에게 또는 국민의힘에게 좋은 그 이슈화할 수 있는 먹잇거리를 던져주는 거다 이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는 깊이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진봉 교수님과 소심한 대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